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기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지난 강의는 데이터 분석 기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었죠. 이번에도 동국대학교와 숙명여대가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 기본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수집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5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숙명여대 심우혁 교수님께서 강의를 담당해 주십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모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회차에 걸친 데이터 분석 기본, 그 강의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데이터 전처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결측치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파이썬 기초에 대한 학습을 완료했죠? 오늘은 그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게 그 데이터를 다듬는 그 핵심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강의 순서는 데이터 전처리 이해, 그중에 결측치를 확인하고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실습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우리 이미 다 다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 있는 패턴이나 정보를 도출해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숨겨진 통찰을 발견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총 5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좀 전처리를 잘 하고 나서 데이터 모델링과 시각화, 탐색의 5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고 나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최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데이터는 결측치, 이상치, 중복 데이터 등 분석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찹니다. 따라서 전처리는 올바른 결론 도출과 가치 있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해서 분석에 적합하게 해줘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은 원본 데이터에는 빈값이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없는 빈 데이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상치 데이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이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중에 550이라든지 550이면 사람의 나이라고 볼 수 없죠. 또는 소수 이하 값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기록이 될 때 오타를 냈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넣어 놨을 경우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또 모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데 남성인데 2로 시작한다든지 하는 모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데이터들을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데이터 전처리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결측치를, 그중에 이런 결측치를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결측 데이터, 결측치는 미싱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값이 없는 빈 데이터는 파이썬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할 때 오류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판다스 라이브러리 한번 다뤄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텐데 여기서 결측치는 NaN으로 표기가 됩니다. NaN은 not a number의 약자로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또 NA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not available의 약자로 사용하지 않는 값을 의미합니다. 또 null이나 none이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null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값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값을 나타내고요. none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null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값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타이타닉.csv를 이용을 해서 샘플 데이터로 로드하고 결측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타이타닉.csv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실습용 데이터 위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 샘플 데이터인 타이타닉.csv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영화 타이타닉처럼 거대 초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의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고요. 이걸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야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우선 타이타닉.csv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고 그걸 콜앱에 가져다 놓고 나서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판다스로 읽어오는 방법은 우선 임포트를 해야죠. 판다스 임포트하고 as pd로 해서 앞으로 약어로 pd로 판다스를 부르겠습니다. pd.readcsv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로 안에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요 파일명은 콜앱에 위치한 파일명이어야 되겠죠. 타이타닉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타닉.head 함수를 이용을 하면 가지고 온 데이터 중에 첫 번째 5개 항목들을 보여줄 겁니다. 모든 컬럼에 대해서. 지금 요게 그 내용이고요. 총 12개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신저 아이디, 승객 아이디고요. P 클래스, 좌석 등급입니다. 네임, 승객 이름이고요. 섹스, 에이지, 성별과 나이. 그리고 뭐 페어, 요 좌석 요금입니다. 캐빈, 선실 번호, 임바크, 탑승 장소 요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서 많이 쓰는 항목이라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요 항목 이거 한번 확인하는 것들을 실습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타이핑 드려서 요 코드는 미리 넣어 놨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pd.read_csv 타이타닉.csv 요 타이타닉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head를 합니다. 요 코드를 그냥 돌리면 에러가 나요. 타이타닉.csv를 못 찾았다라는 에러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타닉.csv 그래서 여기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콜앱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그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는데 샘플 데이터에 넣지 마시고 요 그 빈 공간에 타이타닉.csv를 다운로드한 걸 끌어와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반드시 타이타닉.csv가 있어야지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요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처음 5개의 데이터를 항목별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신저 아이디는 중복 없이 들어가 있고요. P 클래스, 좌석 등급이죠. 등급은 3일, 3일,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요금, 그다음에 손실에 NAN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서 탑승했는지, 뭐 SC, 탑승지 약자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확인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해서 타이타닉.csv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쵸?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info라는 함수로 전체적인 정보와 결측이 아닌, 그러니까 널이 아닌 값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는 info 함수입니다. info 함수입니다. info 함수, 데이터의 행과 열, 그 행과 열의 크기와 컬럼명, 그리고 널이 아닌 값의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info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총 891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각각의 행에 어떤 891명의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0번부터 890번까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컬럼이 있다고 요약을 해줬네요. 그 12개의 컬럼은 0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 891개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나이가, 에이지, 뭐 714개만 있네요. 그죠? 케빈 204개밖에 없고, 임바크 889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빈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난너링 카운트, 뭔가 의미 있는 값이 들어있는 것들,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컬럼별로 결측치, 내용이 없는 것들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isNull.sum 이라는 함수를 쓰면 컬럼별 결측치 개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을 카피를 해서 df라는 변수에 넣고요. df.isNull.sum 함수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결측치 개수만 썸을 해서 몇 개가 있는지, 컬럼별로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까 에이지에 데이터가 있는 게 714개밖에 없었잖아요. 177개가 널 값이에요. 빈 값이에요. 값이 없네요. 요 케빈이 데이터가 몇 개 없었는데 케빈 보니까 빈 값이 687개나 돼요. 좀 심각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임바크 탑승지 2개가 비어 있네요. 네,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제가 요 보는 것들은 주석 처리를 하고 타이타닉 점 인포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조금 아까 봤던 그 정보, 저 891, 이렇게 에이지는 714개만 있고, 케빈은 뭐 204가 있고, 임바크는 889가 있고, 뭐 이런 게 요약 정보들이 보여졌습니다. 요거 말고
우리는 다른 걸 좀 보고 싶어요. 어, 우선 타이타닉을 DF라는 변수에 복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타이타닉 점 카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DF에 is null 점 null인 거에 개수 이렇게 중복이 됐네요. 제가 한번 더 쳐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좀 아까 봤던 요 표, 각 컬럼별로 몇 개의 결측치가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주요 방법은 크게 다른 값으로 빈칸을 채워주는, 대체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빈칸이 있는 데이터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삭제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먼저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값으로 바꿔 넣어주는 대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할 때 어떤 값으로 넣어줄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측치가 있는 컬럼 열의 평균 값으로 넣어주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에이지 컬럼은 177개의 결측치가 있어요. 이는 전체 약 20%에 달하죠. 그냥 두면 분석했을 때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에이지의 빈값들을 좀 채워주려고 해요. 채워줄 때는 여기 있는 이 fill NA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전체 값 중에 나이 값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 값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널 값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해줘라. 이 코드는 한 줄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DF로 아까 카피를 했었죠. 그 DF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DF의 age 중에서 fill NA, 빈 곳을 채우는데 어떤 값으로 채울 거지? 그 DF의 age 컬럼에 평균 값을 구하고 평균 값이 만약에 소수점이라면 라운드, 반올림을 해서 이걸 가지고 age를 채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하고 info로 다시 불러와서 보면 이렇게 age 값이 아까 177개가 빠진 값이 있었는데 891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DF 출력하는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요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DF에 age 칼럼에 대해서 DF에 age 점 그렇죠. fill NA DF의 age에 대해서
mim인데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df.info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에이지 칼럼이 꽉 차서 891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해봤고요. 이렇게 평균값을 단순하게 컬럼 전체 평균값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의미 있게 값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평균보다는 그룹별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좀 더 의미 있는 값을 넣어주는 것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룹을 나눠서 평균을 할까? 예를 들어서 좌석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었어요. 1등급이 더 가격이 비싸겠죠.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와 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다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좌석 등급에 따라서 평균 나이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좌석 등급별로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판다스 그룹 바이와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요 코드가 그 코드예요. dfag fill na 하는데 어 그냥 age로 하는 게 아니고 df를 그룹 바이를 p 클래스별로 하고 p 클래스별로 age를 평균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 채워라. 이 방식은 등급별 평균 나이를 구해서 해당 등급의 값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인포로 구해보면 별다른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값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줄로 처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히면 요새는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고 이때 P 클래스별로 평균값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얘가 알려준 방법은 어, 에, 단순하게 나이를 P 클래스별로 평균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1등석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해봐.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라는 거죠. 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를 수 있겠죠.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결측치를 할 수 있는 요 코드가 여기 있어요. 다 똑같은데 아까 P 클래스로 그룹 바이를 했는데 여기다 섹스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성별을.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렇게 이 코드를 처리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뭐냐면 머신러닝으로 한번 해봐라. 머신러닝으로 예측해서 한번 채워봐라.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채우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으면 또 물어보면 되죠. ML로 구해줘.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빈 값을 어떤 의미 있는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결축치가 있어? 그럼 그 값은 그 해당하는 데이터는 아예 없애버려. 드랍시켜. 하는 겁니다. 드랍. 어떤 것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케빈, 선실 번호였죠. 선실 번호였는데, 여기 결축치 개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을 삭제해 보자라는 거예요. 케빈열은 687개의 결축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결축치가 많으면 얘는 어떤 특성 하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해당 열을 통째로 그냥 삭제해 버리자. 열 삭제 코드는 드랍이에요. df 드랍 케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엑시스 1로 하면 열을 통째로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결측치가 아주 작은 것도 있었어요. 임바크가 결측치가 2개였어요. 그죠? 임바크열은 2건만 결측치니까 전체 데이터셋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럼 그 데이터 없는 데이터는 없어도 무방하겠다. 그 행만 그 임바크열의 값이 없는 그 행만 삭제하자. 행만 삭제하는 코드는 df에서 df 임바크에 대해서 어 난 어린 것만 가지고 df를 다시 구성해 줘라는 거예요. 뭐 너린 건 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인포로 구해 봅시다. 구해 보면 첫 번째 것은 케빈은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케빈이 없죠. 케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난 널만 놔두니까 널인 2개 행이 빠졌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889개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임바크에도 889개가 난 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결측치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예 삭제하지 말고 뭐 의미 있는 데이터로 넣지도 말고 그냥 언노운이라고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냥 언노운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도록 넣어줘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다고 GPT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랍 NA 함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랍 NA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측치를 삭제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삭제해야 되는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이때 드랍 NA 함수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랍 NA 가로 안에 옵션을 how나 뭐 행렬 또는 유효값들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드랍 NA 그다음에 드랍 NA how any에 대해서는 NaN이 한 개만 있어도 행을 삭제합니다. NaN이 있는 행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지금 예제가 있는데 NaN이 한 개만 있어도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한다는 거죠. 4개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삭제하는 게 첫 번째 2개가 되겠고요. 드랍 NA how all 얘는 NaN이 모두 있으면 행을 삭제한다. 얘는 여기 있는 3행 같은 경우에 NaN이 모두 있으니까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드랍 NaN의 엑시스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행을 삭제하는 겁니다. NaN에 있는 모든 행을 삭제하는 거니까 요만큼을 삭제하겠네요. 그 다음에 드랍 NaN의 엑시스 0 트래쉬 유효값이 한 개도 안 되는 그러한 열을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행이니까 행 중에 유효값이 한 개도 없는 거, 한 개 이하인 거를 하면 3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브셋에 적힌 칼럼에 대해서만 삭제한다. B 칼럼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들의 예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랍 NA 함수를 조금 더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결측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그 결측치가 50% 이상인 뭐 열을 삭제해라. 이렇게 할 수고 결측치가 50% 이상인 행을 삭제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타이타닉 그 데이터에서 보면
에이지하고 케빈에 결축치가 많았어요. 그죠? 결축치가 많았는데 케빈은 70%, 77%, 에이지는 20% 였어요. 그러면 이때 50% 이상인 경우에 데이터를 삭제해라. 그럼 누구를 삭제할까요? 케빈열을 삭제해야 되겠죠. 케빈열을 삭제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는 드랍 NA를 쓰는데 전체 중에 여기 전체 중에 몇 개가 결측치인지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전체가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러면 len df를 가지고 전체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곱하기 0.5를 하면 50%가 되죠. 50%가 안 되면 삭제해. 유효값이. 그럼 트래쉬는 50%가 안 되면 삭제해. 엑시스 1이니까 그 열에 대해서 삭제해. 열은 케빈 열에 대해서 삭제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포에서 보면 에이지는 50% 미만이니까 그냥 냅두고 케빈은 50%보다 컸죠. 77%였죠. 그러니까 여기 케빈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케빈 열 자체가 삭제가 됐다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실습 문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제공된 성적 CSV를 읽어서 성적.csv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어, 콜앱에다가 넣고 그거를 판다스로 읽어오면 되겠죠. 판다스로 임포트를 먼저 하고 판다스 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위에 거는 요약 정보예요. 요약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info였죠. inf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위 5개, 앞에 있는 5개의 데이터를 보여줘 하면 헤드. 이 함수를 쓰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중에 모두 결측치인 경우는 삭제하고 그럼 지금 몇 개가 있죠?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모두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모두 결측치인 3과목 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에 삭제해라. 이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삭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래쉬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트래쉬를 이용을 해서 값이 2개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이면 2개가 안 되면 그럼 트래쉬를 2로 설정을 하고 드랍 NA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메스열을 삭제해. 드랍 컬럼명이 메스인 것을 삭제하고 그건 드랍. 그 다음에 새로 인덱스, 리셋 인덱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어와 영어의 결측치를 각 열의 평균값으로 각 열의 평균값이면 미인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체를 하고 채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평균값은 소수 둘째 자리 라운드 둘째 자리까지니까 여기 1로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fill NA를 쓰면 되겠죠. 채우는 거는 NA에다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네.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성적을 읽어오라 그랬죠? 읽어오기 위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 넣으라 그랬어요. 성적.csv 넣고요. import pandas pd로 하고 pd.read csv에서 성적.csv 읽어서 df에 저장했어요. df에
info를 이용하면 요렇게 낱너린 어떤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몇 개 엔트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얘를 프린트를 하면 여기 한 줄이 띄어쓰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df.head 함수를 이용을 하면 처음 5개 항목들이 출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 위에 있는 요약 정보 15개 엔트리에 대해서 낱너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항목별로 몇 개의 널이 아닌 값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칼럼은 4개가 있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렇죠? 그리고 5개, 상위 5개를 보니까 수학은 모두 NaN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도 하나 있고 국어도 하나 있어요. 네,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중 모두 결축치인 거, 그건 아까 트래쉬를 가지고 2개가 안 되면,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드랍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df.drop_na의 트래쉬는 2 하면 여기 있는 처음 있는 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3과목 모두 결축치인 경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야를 삭제하는 건 df.drop 컬럼 매스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컬럼 이름이 매스인 것을 모두 삭제하고, 세 번째 인덱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없는 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럼 인덱스가 구멍이 뻥뻥 났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있는 인덱스, 리셋 인덱스를 가지고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인덱스 번호 13개에다 다시 인덱스 번호까지 해서 수학이 없는 이런 점수를 보여줬어요. 세 번째 문제는 국어와 영어 결축치를 각각의 열의 평균값으로 채우라고 그랬죠. 평균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df.min. 뭐 라운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국어, 영어에 대해서 평균을 df 국어에 대해서 min.round 소수점 첫째 줄까지 출력하니까 여기 1을 쓰면 되겠네요. df English 평균 반올림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 2개에 대해서 fill NA를 해야 되죠. df에 국어에 대해서 fill NA를 하는데 아까 국어 평균값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df에 English fill NA를 eng로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빈 값이 있던 여기가 볼까요? 두 번째 영어 NA가 김은수. 두 번째 영어 NA가 김은 74.6으로 74.6으로 채워진 걸 볼 수 있어요. 국어가 NA인 것이 문영숙이 있었네요. 문영숙. 여기 보면 83.5로 채워졌어요. 남해진도 아마 NA였을 거예요. 남해진도 네, NA.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